오늘 영상에서는 커피를 끊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금단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여 커피를 끊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 하루 한 잔의 커피는 집중력을 높이고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데요. 이 커피가 당뇨병뿐만 아니라 지방연소, 간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 때문인데요. 다양한 식품들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커피를 통해서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는 개인차가 있게 됩니다. 카페인의 부작용을 덜기 위해서 카페인이 제거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의 맛은 카페인 커피의 맛에 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맛을 버리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카페인은 아데노신, 도파민과 같은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분 변화와 집중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중독성이 있어서 카페인의 의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불안감, 수면장애, 우울증, 심박수 증가, 위산역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데요.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 커피 섭취를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단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단 증상은 카페인을 끊은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뒤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2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길게는 9일까지도 증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커피의 금단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뇌의 혈관이 수축되는데요. 연구에서도 매일 3잔의 커피 섭취가 뇌내 혈류를 27%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 섭취는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데 커피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그 변화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통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통의 심각도와 지속되는 시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효과 중 하나가 졸음에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커피를 끊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몸이 적응하기 전까지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페인 커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활동을 향상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높이고 뇌를 자극해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를 끊게 되면 신체가 카페인으로 익숙해져 있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6시간 동안 섭취를 중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졌고 피로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집중력이 필요한 낮 동안 피로감이나 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증가시키는데요.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가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불안감이 바로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몸이 부족한 카페인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불안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불안감이 더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몸이 적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커피를 갑자기 끊을 경우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 때문에 커피 끊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카페인 커피에 의존도가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커피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참가자의 89%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커피의 금단 증상이 커피를 끊으려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금단 증상 없이 커피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공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카페인의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주 동안 카페인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켰더니 금단 증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2차적으로는 커피가 아닌 녹차와 같은 카페인이 적게 들어있는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탈수는 금단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포함한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2시간 동안 카페인 커피를 섭취하지 않아 피로감과 두통 등의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는데요. 한 그룹은 카페인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한 그룹은 2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한 그룹과 커피를 마신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금단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의 부작용을 제외한다면 다양한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커피의 건강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향이 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카페인의 부작용을 겪고 있음에도 커피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 커피 대신 맛은 조금 부족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디카페인 커피 역시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 이 디카페인 커피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